안녕하세요. 바이민성의 원장 최한배입니다. 너무 가운만 입고 딱딱한 분위기라서 오늘은 카페에 와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하던 영상 중에 하나인 유형수술 또는 그림자수 대리수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니면 또 용어를 쓰는 사람은 약간 다르게 얘기하기 때문에 막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날 수술한다, 이걸 통칭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까지 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병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모든 대학병원 수술을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대부분 대학병원 그렇지가 않죠. 옆에는 전공의들, 레전드들이 등장을 하고요. 요즘 많이 나오는 드라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드라마를 보셔도 중후군에 수술을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옆에 전공이나 옆에 있는 다른 의사가 교수님 가시죠, 마무리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이 마무리가 말 그대로 환자를 닦아드리고 이걸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개용술이라면 나중에 피부를 닦거나 닫아주는 그런 정도, 또는 이제 얼굴 수술을 하더라도 피부 봉합이라든지 닫아주는 그런 정도는 옆에 전공의들, 당연히 그분 다 의사 선생님들이고요, 전공의들이 진행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학병원의 경우는 이제 교육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이 교육병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응급실에 있는 분들, 인턴들, 레전트들 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교수 데려와, 전문의 데려와, 이렇게 응급실에서 외치는 분들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을 만큼 이거는 어느 정도는 좀 알려진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같이 이제 개원가라고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열린 로컬 개원가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개원가라고 하면 최소한 다쳐서 온 사람들은 아니죠. 대부분 다 건강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당연히 건강하고 질환이 없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당연히 저희가 상담을 하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그냥 동의서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특히 수술 같은 경우가 큰 문제가 되죠. 왜냐면 시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당연히 이제 깨어있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하는지 알잖아요. 당연히 문제가 안 되죠. 쌍꺼풀 수술도 사실은 거의 문제가 안 되죠. 억지로 눈을 막 가려놓고 수술하지 않는 이상에는 눈만 딱 뜨면 앞에 선생님이 바뀌었으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도 난감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유령 수술이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는 뭐냐면 수면 마취 중에 또 전신 마취 중에 의사가 바꿔치기가 되는 거죠. 바꿔치기가 되고 갑자기 동의도 안 받았는데 누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바뀌고, 물론 예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술 전에 못 뵙는 경우들이 좀 많죠. 뵙고 미리 문진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수술하는 사람들, 특히 눈이든 코든 가슴이든 윤곽이든 간에 다 이게 대화를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수술 계획을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계획도 안 잡고 와가지고 그냥 써있는 대로 하면 당연히 망하죠. 망하지 않더라도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서 100% 성공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항상 리스크가 있죠. 왜냐면 저희가 하는 수술이나 시술은 주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니까요. 주관적인 만족을 추구하는데 당연히 충분한 대화를 하고도요, 이게 안 맞을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누구나 쓰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예쁘게 해주세요, 또는 높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받아들인 입장에서도 난 이게 예쁜데, 아무리 사진을 보여줘도 다른 사람의 사진이니까요 100%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수술이 되면서 신뢰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저한테도 와서 물어보세요. 여기 원장님 상담을 제가 했는데 원장님 수술하세요? 물어보면 제가 반문을 해요. 이 병원에 저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는 제 병원 후기를 보고 오시거나 예를 전후 사진 같은 거 보고 오신 분들도 물어보세요. 저 사진 해주신 원장님한테 해달라고 하면 저는 계속 혼자 하니까 저예요, 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합니다. 왜냐면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지? 의사들이 환자들이나 고객님들한테 주는 신뢰감이 이렇게 개판이 됐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벤데타 그쪽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쪽으로 시사 쪽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반이 뜨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자정작용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정작용이 이렇게 강한 수위로까지 나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결국에는 의사 전체 신뢰감이 떨어지죠. 환자분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정말 많은 데서 연락이 와요. 너네 병원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저도 난감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이미지 하락이 오니까요. 그래서
대리 수술 때문에 저도 엄청나게 질문 많이 받고요. CCTV냐 항상 물어보시고 TV 줄 수 있냐 물어본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병원 전체 CCTV가 다 있고 뭐 사실 저 혼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저 말고 수술할 사람도 없거든요. 그래도 오셔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다는 건 굉장히 신뢰 자체가 지금 문제가 온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유튜브가 굉장히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것도 다들 쌓인 게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다들 가정작용 중에 하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들은 영상을 찍고 앞으로 계속 찍을 거고요. 여기 바트 밴데이터 같은 채널에서도 계속 언급해 주는 거를 이제 그런 쪽의 시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유령수술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의가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제 논의가 안 돼요. 이제 처음부터 전부 다 하는 것이 유령수술이 아닌 것인가, 또는 어디까지 해야 유령수술이 아닌 것인가를 중요하죠.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메인 수술 해놓고 피부 닿는 거를 이제 좀 젊은 의사분들한테 시키고 나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유령수술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분명히 의사들 사이에 논란이 있을 겁니다. 피부 닿는 게 뭐 아무나 하는 게 어때? 근데 고객님들, 즉 환자분들한테 물어보면 완전 다를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그분을 맡겼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이제는 과거에는 옳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를 다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그 경계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게 공론화가 돼야 되고요. 이게 공론화가 되고 다 같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이건 2차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CCTV를 설치한다고 하자고요. 설치한다고 하면 그래서 구체적인 현안이 문제가 되겠죠. 첫 번째는 몇 개를 달 것인가, 또는 각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 모두 나눠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게 뭐 기본적일 겁니다. 그 다섯 번째 중요한 거죠. 결국 돈이죠. 저는 CCTV에 사실 한 달에 수십만 원 지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비용이 이제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이제 CC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설치를 했지만 결국엔 보관 기간도 문제가 돼요. 이게 용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요즘 CCTV들은 당연히 고화질일 거고요. 고화질은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법적 의무 기간이 또 정해지면 다르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또 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뛰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CCTV를 예를 들어 뒤통수만 비추게 찍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도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엔 CCTV를 설치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의사 바뀌는 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수술 중을 찍어야 되니까 이쪽에서 앞에서 찍거나 찍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도 마찬가지지만 가슴 수술을 한다든지 또는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특수과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죠. 특히 외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프라이버시가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좀 사실은 저희가 결정하기 힘듭니다. 통이 안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거 CCTV 있는데 이거 이런 말 할까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거 의료진 보는 거 아니야? 내 벗은 거 보는 거 아니야? 녹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모든 건 역작용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중요하냐? 그리고 어차피 수술할 때는 수술 모자를 쓰죠. 마스크를 씁니다. 구별 안 가요. 덩치 비슷한 사실은 CCTV로 보면 이 누가 누군지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생각을 하면 CCTV 각도 문 2개 달아가지고 사람 바꿔치기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완벽한 건 없으니까요. 사실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다 공론화가 돼야 되고 이걸 정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또 반대 시각에서는 CCTV가 있으면 위축이 된다. 사실 저는 그렇게 위축된 적은 없지만 있어도 하니까요. 몇 년 하니까 사실 그렇게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분명히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걸 한다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면 착하고 안 하면 비양심, 이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요. 이 상황에서 최대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서 최대한 100% 만족 못하도록 최대한 만족을 해야죠. 수준으로 해서 이 법안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이 안 되더라도 최소한 이거는 병원들도 이미 이쪽으로 우리가 이미 신뢰 잃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최대한 사람들은 맞춰갈 수 있도록 맞춰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고요. 이제 대리수 오늘은 제가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해결하려면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또 영상 찍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부족한 영상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